이 영상은 소니 알파 5100 그 DSLR 카메라는 아니고 이제 하이엔드급 정도는 되겠죠. 그 정도의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. 오히려 그 액션캠보다는 이게 화질이 훨씬 좋죠.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. 그래서 사실 어쩔 때는 이게 중고 시장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 카메라가 제가 2020년도쯤에 이제 구입을 한 거니까 2019년도죠. 2019년도쯤에 구입을 한 거니까 그 당시에 한 50여만 원 돈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50만 원 주고 사긴 했지만 사고도 후회가 없는 카메라가 이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뒤에 액정 화면이 이렇게 저렇게 드르륵 하고 접히죠. 접히는 게 이제 차에다가 거치대 이렇게 거치를 해 놓더라도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액정 화면을 뒤로다 제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찍으면서 그 액정 화면에 비춰진 화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카메라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 정도 급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괜찮았던 카메라고 현재까지도 뭐 현역으로 쓰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. 그리고 영상을 담을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4K 영상을 담아냅니다. 이 4K로 이제 영상을 담아내고 싶다라 그러면은 몇 가지 설정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저장 용량이 64기가 SD 카드 이상이 되어줘야 일단 그 용량 크기가 그 정도는 되어줘야 그 이상이 돼줘야 이제 4K 영상을 일단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영상을 담아내서 이제 찍으면은 생각보다 의외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영상이죠. 그래서 이 카메라가 주는 느낌은 다른 어설픈 액션 카메라이죠.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딱 해보려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 화질이라든가 모든 제가 앞서도 계속 그 에이스1 X 플러스 뭐 2인가요? 그 액션캠 카메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퀄리티의 차이를 느끼는 게 이제 이 카메라와 그 액션 카메라죠.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중고로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래도 이 소니 알파 5100 카메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단점이 뭐 모든 카메라들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게 시간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담아내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안 됩니다.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계속 카메라를 켜놓고 동영상을 돌려버리면은 지가 자동으로 꺼집니다. 그래서 처음엔 배터리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 문제는 아니고 그 제가 다룰 줄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단점들이 몇 가지 있고 그 외에는 뭐 화질적인 측면은 크게 손색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 어설픈 액션 카메라 갖고 있는 이보다는 차라리 이 DSLR 카메라인 이 카메라가 오히려 액션캠 카메라보다 나을 수가 있죠. 훨씬 나은 거죠. 모든 퀄리티적인 측면에서.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겠죠? 이 소니 알파 5100 카메라를 중고로 얼마 정도 하냐고 오프라인에 가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30만 원 안쪽입니다. 30만 원 안쪽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카메라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차라리 이런 형태의 카메라를 중고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웬만한 그 유튜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죠.
이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 카메라 굉장히 견고합니다. 제가 차에다가 이제 거치를 시키려고 몇 번을 잘못 설치하다가 몇 번을 떨어뜨렸습니다. 이거는 몇 번을 떨어뜨렸는데도 뭐 일단 큰 문제가 없었고,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거를 선택하기를 잘 선택했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자부심 아닌 조그만 자부심 같은 걸 또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도 여러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. 4K 영상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. 화질적인 측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앞에 내달리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그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iOS 뭐 이런 거 뭐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잘 정확하게 못 따라서 화질이 이 정도지, 그런 걸 설정을 좀 잘 해주고 카메라를 좀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사용한다라면은 전혀 손색 없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가격이 한 4, 50만 원대 가격이었던 거지만 지금은 중고 시장에서 한 20여만 원, 뭐 제가 작년에 알던 가격으로 그 정도니까 지금 더 가격이 더 다운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전혀 손색 없는 카메라로 중고로 사도 후회 없는 카메라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카메라의 렌즈는 분리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. 그래서 렌즈를 좀 좋은 거를 갖다가 뭐 여기다가 뭐 꼽을 이유야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전문가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 가치적인 측면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카메라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